12시가 넘어가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고상 증세가 왔습니다. 약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젖소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손을 활용해서 좌뇌 우뇌와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번성하고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거기 보니까 얘가 거기에 혼자 있으면서 감자만 먹어요. 화성에서도 싱싱한 쌈채소와 샐러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입니다. 아마 여기 신청했을 때도 책 이름 때문에 뽑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자와의 인연은 제가 얘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문화는 공동의 마음에 의해 창조되지만 개별 마음은 유전적으로 조성된 인간 두뇌의 산물이다. 따라서 유전자와 문화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유동적이다. 유전자는 인지 발달의 신경회로와 규칙적인 후성 규칙을 만들어내고 개별 마음은 그 규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조직한다. 마음은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성장한다. 자기 주변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성장한다. 아마 이게 빡독의 어떤 이런 행사의 취지라던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이게 또 통섭하고 잘 연결이 되는 문구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게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책이고요.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첫째는 이 책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저의 메타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걸로 하자. 이걸 머리에 담으려고 그러면은 터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둘째는 일단 끝까지 읽자. 이게 560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끝까지 읽어서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자. 일회독을 했다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오르지만 저는 트레킹하는 마음으로 8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킹도 어렵죠. 이게 올라가다 보면 고산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가 넘어가면서 이 책에 한 2시간 정도 집중을 되다 보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약간 고산 증세가 왔습니다. 근데 12시 반에 베이스 캠프로 복귀해서 참치김밥을 먹고 나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오후에 이거를 다 일회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자와의 왜 책을 선택했는가, 그 에드워드 윌슨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생물학자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개미 연구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옹기니 최재천 교수님은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같이 했었던 장대익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아마 우리 최재천 교수님한테 박사학위 때 아마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대익 교수님과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저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직업이 농부고요. 새벽 6시 첫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원래 시골에서 읍내 갈 때는, 읍내나 면사무소 가면 이제 잠바를 입고요. 서울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하고 구두도 신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통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마케팅까지는 거창한 게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농업하고 연관시킨 거를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채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채소를 짓고 있어요. 한 20가지, 30가지 정도. 이 앞전에 샐러드 드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채소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농업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옆에 농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 우리나라의 농가가 경쟁 상대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통섭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조미김 시장의 한 3분의 2 이상은 양반님이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양반김이. 그리고 메일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식탁에 오르는 게 있죠. 스팸.
그래서 제 경쟁 상대를 아예 바꿔보자.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바꿔서 양반김과 스팸이 나의 경쟁 상대다. 그리고 왜 그러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인간시대에서 그 당시에 현대아산병원 송 누구누구 교수님 심장내과 이렇게 수술 잘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심장에 미세 수술을 하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봉합 부위를 꿰매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양쪽에 바늘을 가지고. 근데 저희는 쌈을 주로 하기 때문에 쌈채소를, 여러분 어제 삼겹살 드시거나 하면 쌈 싸먹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오른손에 상추를 얹죠. 그 다음에 밥을 얹고 아니면 고기를 얹고 쌈장, 마늘이나 고추 토핑이 올라가고 이게 입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잘하지만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밥을 얹고 고기를 얹고 입에 들어가다가 밥알을 흘리면은 엄마를 쳐다봅니다. 이제 흘렸으니까. 두 번째, 고기를 2개 얹으면 고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애기는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팔을 뻗어서 밥과 쌈장과 고기가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고 거기서 최적이라던가 어떻게 싸야 되는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젓가락 2개 가지고 바느질해서 의사 됐는데 양손을 활용해서 쌈을 싸먹은다 그러면은 얘는 아마 세계 최강의 의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바꿔보자. 그냥 판을 간단하게 김과 스팸을 먹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손을 활용해서 좌뇌 우뇌와 활성화시켜가지고 쌈을 좀 많이 싸먹자.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젖소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DHA 우유한테 쌈을 활용해서 먹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건강해지죠. 그럼 이제 사명감이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건강해지면은 병원 갈 일도 없죠. 건강 수명. 그러면은 가정과 우리나라 국가의 사회적인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 비용을 빡독이라던가 체인지 그라운드 이렇게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쪽에 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더 번성하고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신문 보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가 내년 초에 화성에 그 탐사 계획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맥 데이먼이 그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니까 얘가 거기에 혼자 있으면서 감자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맥 데이먼한테, 앨런 머스크한테 얘기를 해야겠구나. 화성에서도 하루 3끼 사계절 내내 싱싱한 쌈채소와 샐러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최소한 화성에만큼은 우리나라에 신선한 채소가 가서 화성에 건강한 식탁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